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대규모 인파가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 스트리트 레이싱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18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항공청이 미국 주요 허브 공항 중 하나인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의 여름철 항공편 운항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루 300편 이상의 항공편이 감축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 교통당국이 북중미 월드컵 기간 동안 대중교통 요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장을 오가는 열차 왕복 요금은 $150까지 인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카슬리 휴대용 보조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국은 해당 배터리 약 43만 개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리고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왓츠앱 등 소셜미디어에서 이민 서비스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지원 단체나 변호사를 사칭하는 범죄가 증가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첫 소식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발효에 상응하는 조치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이란 해상 봉쇄를 유지하는 등 호르무즈를 둘러싼 긴장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용 선박 통항을 전면 허용한다고 이란 외무장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8일 개전 이후 사실상 처음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미국이 중재로 성사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열흘 휴전에 상응하는 차원입니다. 이란 항만 해사청이 사전에 공지한 항로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오만 무산담과 가까운 기존 항로가 아닌 이란 라라크 섬 옆을 지나는 항로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장 감사하다고 소셜미디어에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의 역봉쇄,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에 대한 봉쇄는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남은 협상을 위해 이란의 돈줄인 원유 수출과 물자 조달을 차단하는 압박 카드는 갖고 있겠다는 겁니다. 공교롭게 이란의 발표 직후 열린 호르무즈 항행 자유 관련 국제회의에서는 이란의 개방 결정을 환영하면서 영구적인 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중동 지역 약 50개국과 국제기구 정상급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공동 주재한 영국과 프랑스는 종전 이후 방어적 군사계획도 밝혔습니다. 전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군사 호위와 기뢰 제거, 정보 공유 등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겁니다.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도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통항 허용에 국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10% 안팎 하락해 장중 $80대를 오가며 지난달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중대 분수령이 될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이 일단 열렸지만 미국의 해상 봉쇄 유지에 대해 이란이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며 반발하고 이스라엘이 휴전 첫날 레바논을 드론 공격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이란과의 2차 협상에서 전쟁을 매듭 지을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주요 쟁점들이 대부분 정리됐다면서 자신이 직접 협상장인 파키스탄으로 날아갈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LA에서 신재웅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외신을 통해 이란과의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선 이란이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 회담이 열리고 하루나 이틀 안에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주요 쟁점은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 Talks are going on. It'll go on over the weekend, and a lot of good things are happening, and that includes Lebanon too. 가장 민감한 쟁점인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선 기간 제한 없이 사실상 무기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 대가로 미국이 이란에 200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선 완전히 틀렸다며 돈이 오가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지하시설에 있는 농축 우라늄, 이른바 핵찌꺼기를 미국 중장비를 동원해 자국으로 직접 회수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관심은 이르면 내일 2차 대면 협상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로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 방문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직접 갈 수도 있다고 밝혀 최종 타결 국면에 직접 등판할 여지도 남겼습니다. Would you ever go to Pakistan to seal the deal yourself? I might go. Yeah. If the deal is signed in Islamabad, I might go. 핵물질 처리 방식과 제재 해제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마지막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현재 협상은 구분응선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허용 소식과 종전 기대감에 뉴욕 증시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불법 스트릿 테이크오버로 도심이 한때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애틀란타 경찰국은 지난 12일 새벽 1시 30분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교차로에서 불법 스트릿 레이싱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들이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이른바 도넛 드리프트를 하면서 난폭 운전을 하는 모습과 많은 인파가 몰려 이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일부가 도주를 시도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경찰이 차량을 추격해 최소 18명을 체포하고 일부 차량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된 이들 가운데는 15세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으며 압수된 차량에서는 다수의 총기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당국은 이 같은 도로 점거와 불법 스트릿 레이싱은 용납될 수 없다며 적발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름철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의 항공편 운항이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연방항공청은 오는 5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오헤어 국제공항의 하루 항공편 수를 기존 3,080편에서 300편 이상 줄어든 2,708편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항공교통관제 인력 부족 등으로 항공편 지연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공항 혼잡이 심화되고 있다며 안전성과 운영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주요 허브 공항 중 하나인 오헤어의 운항이 줄어들 경우 오히려 혼잡이 심화되거나 항공권 가격 상승과 선택지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Now it's hard enough to reduce the number is going to make it harder. I think with the long lines that we're experiencing because of government shutdowns and everybody's already on edge, so this might just add a little bit more fuel to that fire. 이번 조치에 대해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은 안정성을 위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핵심 허브 공항인 만큼 게이트와 슬롯 경쟁 등 다양한 운영 요소와 연결돼 있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뉴저지주 교통당국이 결국 인상된 북중미 월드컵 대중교통 요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월드컵 경기 기간 경기장을 오가는 열차 왕복 요금을 $150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트 오서리티와 뉴틀리 지역에서 경기장까지 운행될 셔틀버스 요금도 편도 $80로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ears into the future for a wonderful event, no doubt, but the fans who are going to the game. 당국은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반영했지만 4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운영비가 $4,800만 달하면서 불가피한 요금 책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뉴저지 트랜짓 측은 열차 요금을 $100까지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공식 발표를 통해 이보다 많은 $150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요금 $13와 비교해 11배 이상 인상된 금액으로 과도한 요금 인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키 에셸 뉴저지 주지사는 관련 비용을 주민과 관람객에게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며 국제축구연맹 피파 측이 교통비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파 측은 기존 협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FIFA should pay for the rides, but if they don't, I'm not going to let New Jersey commuters get taken for one. 월드컵 경기 당일에는 뉴저지주의 경기장 주변 구역 일부가 통제되고 일반 승객 이용도 일부 제한될 예정이어서 교통 혼잡과 비용 부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현직 교도관이 마약 밀매 조직과 연루된 사건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오늘 캘리포니아주 교정국 소속 교도관 1명과 마약 밀매 용의자 1명을 코카인 판매와 유통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은 마약 밀매 용의자가 임대한 롤랜드 하이츠의 한 주택을 급습한 결과 약 20kg에 해당하는 코카인과 $200,000 상당의 현금이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코카인을 반입한 뒤 해당 주택에 마약을 보관하고 유통 거점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서는 현재 마약 소지와 운송, 판매 공모 등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으며 특히 현직 교도관이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공직자 윤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법을 집행해야 할 공직자가 범죄에 가담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부패는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오늘 LA 다운타운의 형사법원에서 기소인부 절차에 출석할 예정이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휴대용 보조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당국이 다시 한번 대규모 리콜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카슬리 무선 보조 배터리에서 과열로 인한 화재와 화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배터리 약 43만 개에 대한 리콜을 재공지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카슬리 공식 홈페이지와 아마존 등에서 판매된 카슬리 무선 파워뱅크 모델 E33A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부터 과열과 팽창, 화재 관련 신고가 총 79건 접수됐고 이에 따라 이미 리콜 조치가 시행되지만 최근에도 추가 피해가 이어지면서 당국이 재차 경고에 나섰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한 여성이 무릎 위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하던 중 배터리가 폭발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비행기 내에서 폭발해 승객이 화상을 입는 사고도 보고됐습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제조사에 연락해 무료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는 폭발과 화재 위험이 있어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 수거함에 폐기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유해 폐기물 수거 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왓츠앱 등 SNS에서 이민 서비스 관련 사칭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당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맨하튼 지방검찰청은 최근 이민법률 지원 단체를 사칭한 페이스북 계정과 이민법 변호사를 사칭한 왓츠앱 프로필 등 관련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실제 존재하는 단체의 이름과 로고 등을 사용해 사기인지 알아차리기 어려워 피해자들이 수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운영사인 메타는 검찰 측의 요구에 따라 관련 사칭 사기 계정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현재 이민 서비스 관련 사칭 사기가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비영리 단체나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 이용 시 실제 사무실 주소 등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한 인기 가수가 10대 소녀 살해 사건과 관련해 전격 체포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21살 가수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를 지난해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10대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해 현재 보석 없이 구금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국에 따르면 피해자는 14살 셀레스트 리바스 양으로 지난해 9월 할리우드의 한 견인소에 보관돼 있던 차량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사건이 드러났으며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 트렁크에서 부패된 시신을 발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시신은 2025년 4월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셀레스트 양으로 확인됐으며 차량 소유주가 밝혀지면서 데이비드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경찰은 데이비드의 차량과 거주지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피해자 가족 진술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과거 친밀한 관계였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비드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데이비드를 LA 카운티 지방검찰청에 송치해 정식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토마토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파운드당 토마토 평균 가격은 $2 26센트로 한 달 사이 약 15% 이상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이상 오른 수준으로 2018년 이후 약 8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산 토마토에 17%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내 토마토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토마토의 약 70%가 수입에 의존하고 이 가운데 90%가량이 멕시코산이어서 관세의 영향이 가격에 직접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또 토마토 주요 생산 지역이 이상기후로 흉작을 겪으면서 재배량이 급감했고 여기에 중동 사태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올라 운송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토마토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토마토는 감자 다음으로 미국 내 소비가 많은 채소로 1인당 연간 평균 31.4파운드의 토마토를 소비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아가 브랜드 최초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2027년형 올 뉴 텔룰라이드를 공개했습니다. 성능과 연비를 동시에 강화한 것은 물론 오프로드 기능과 실내 공간까지 대폭 개선됐는데요. 차세대 패밀리 SUV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차량들이 바로 2027년형 텔룰라이드입니다. 겉모습만 봐도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크고 강인해졌는데요. 저도 오늘 처음으로 직접 차를 시승해보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파워트레인입니다. 텔루라이드 최초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 최고 329마력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연비 효율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미국 기준 복합 연비는 약 35마일 수준으로 한 번 주유로 600마일 이상의 주행이 가능해 장거리 운전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This is a size of machine and vehicle that people need for their families, but they didn't want to have the penalty of not having a fuel-efficient option. Now we have a vehicle that gets close to 32 miles per gallon. I can tell you, I've driven a hybrid myself quite a bit. I've driven it very hard, and it still gives over 30 miles per gallon. That's what a compact car usually does. 여기에 캠핑과 레저를 즐기는 운전자들을 위해 오프로드 성능도 눈에 띄게 강화됐습니다. 엑스프로 트림에는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와 멀티터레인 4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돼 험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방금 터레인 모드를 켜고 오프로드를 달려봤는데요. 특히 이렇게 울퉁불퉁한 도로에서도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서 차체 흔들림을 최소화해줍니다. 차체는 이전보다 커지면서 실내 공간 역시 한층 넓어졌습니다. 특히 2열과 3열 공간이 확대되고 적재 공간까지 늘어나 패밀리 SUV로서의 활용성이 강화된 겁니다. More features like ergomotion, a rack-mounted power steering system. It's enhanced in every single way, including the length has been increased by 2.3 inches, and the wheelbase has increased by 2.7 inches. 기아는 이번 텔루라이드 모델을 통해 다변화된 북미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솔린 모델은 현재 판매에 들어갔고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 시장에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아는 올해 미국 시장에서 20만 7,015대를 판매하며 역대 최고 1분기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LA 한국문화원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함께 한국 문학의 흐름과 정체성을 조명하는 특별 전시를 선보입니다. LA 한국문화원은 한국 문학의 깊은 시간이라는 이름의 전시회를 6월 15일까지 문화원 2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2026 한국문학의 달을 맞아 마련된 행사로 한국문학의 대표 작품과 이를 기반으로 확장된 다양한 예술 콘텐츠를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흐름을 입체적으로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돼 한국 문학의 기원부터 현대 그리고 미래적 전망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망합니다. 전시 개막일에는 박상영, 천선란, 이민아 등 작가들이 참여하는 강연과 대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문화 행사와 작가 초청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국 문학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그 내용을 소개하고 그 한국 문학에 담긴 그런 문학적인 토양과 정서 그리고 그 흐름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전시가 되겠습니다. 문학이랄지 영화랄지 이런 장르들을 좀 더 깊이 있고 다양하게 우리 미국 서부 현지에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작가 초청 강연들 그리고 또 문학 전시를 통한 그런 또 색다른 체험 기회를 많이 제공하려고 합니다. 오늘 행사는 특히 LA에서 열려서 그런지 많은 교민들이 오신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한국어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고 계셨던 분께서 이런 문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국어를 새로 공부하게 되셨다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을 때 이제 어떤 K 콘텐츠의 힘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도 좀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LA를 시작으로 워싱턴 대학교 타테우치 동아시아 도서관으로 이어지는 순회 전시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그 어려움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은행의 재무관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CBB은행과 함께라면 귀사의 비즈니스에 맞춘 맞춤형 재무관리 온라인 뱅킹 솔루션과 전담 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BB은행 재무관리 서비스, TMS는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중동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 유조선이 원유를 싣고 홍해를 빠져나왔습니다.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대신 우회 항로를 찾아낸 건데요. 이 홍해 항로로 앞으로 원유 수급이 추가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원유를 실은 우리나라 유조선이 안전하게 홍해를 빠져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 유조선이 홍해를 통과한 겁니다. 이 선박은 사우디 서부 얌부항에서 출발해 후티 반군이 있는 예멘 앞바다와 아덴만을 지나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유전 시설이 있는 사우디 동해안에서 반대쪽 얌부항까지는 1200km 길이의 파이프를 통해 원유를 공급받았습니다. 기존 호르무즈 항로 대신 아라비아 반도 반대편 홍해에서 우회로를 찾은 건데 예멘 후티 반군의 활동 지역으로 그동안 운항이 제한돼 온 곳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선 2023년 10월 이후 70건이 넘는 선박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수급 위기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고심 끝에 홍해 경로 이용을 허가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멘의 후티 반군을 동원해가지고 홍해 이 해협도 봉쇄하겠다고 이란이 위협하고 있잖아요. 홍해를 실질적으로 호르무즈처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해수부는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청해 부대와 함께 선박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선원과 선박 안전을 지원했고 선박이 안전한 곳으로 완전히 빠져나온 뒤에야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들여오는 원유는 약 200만 배럴 규모로 우리나라의 하루 소비량에는 못 미치지만 막혀있던 원유 수송이 다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얌부항에서 출발한 유조선들이 잇따라 들어올 예정으로 정부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홍해 통과는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빠져나온 유조선은 약 3주 뒤 한국에 도착합니다.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은 막혀 있고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 163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역대급 반도체 호황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의 집안 다툼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45조 원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다음 달 총 파업 돌입을 공식화하면서 30조 원 손실을 경고했는데요. 정말 반도체 생산 차질이 빚어질까요? 오혜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거점은 모두 5곳. 본진인 경기도 기흥과 파운드리와 메모리 중심의 화성,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패키징 등 후공정을 맡은 온양 천안까지 수도권 남부와 충청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초기업 노조는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5개 사업장의 반도체 제조 라인을 모두 멈춰 세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 번 멈추면 복구에만 한 달 넘게 걸려 이번 파업으로 최대 3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18일 동안 파업을 진행했을 때 설비 백업을 감안하면 하루 약 1조, 최소 20조에서 30조 정도 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상한선 없이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의 실적 신기록을 갈아치운 만큼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총 45조 원, 1인당 5억 원대 성과급이 예상됩니다. 그래서인지 6천 명에 불과했던 조합원은 7개월 만에 7만 명을 넘어 창사 57년 만에 처음으로 과반 노조 지위까지 확보했습니다. 역대급 성과급을 둔 이례적인 노사 갈등. 노조는 넉 달간 직원 200명이 SK하이닉스로 이직했다며 인재를 붙잡으려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측은 인재가 더 오래 근무하도록 일회성 현금이 아닌 주식 형태로 SK하이닉스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제안하고 있다며 마지막 협상의 끈을 놓진 않고 있습니다. 앞서 회사 측은 법원에 위법적인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노조는 위법 행위는 없을 거라고 맞섰습니다. 다만 사측은 반도체 공정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핵심 인력의 파업 참여 여부를 둔 양측 기싸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30대 체육관 관장이 입시를 준비하던 10대 학생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생들까지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체육관입니다. 지난 1월 체대 입시를 준비하던 여고생이 이곳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상대는 이 체육관 관장인 30대 이모 씨. 여러 체육관의 수련생들이 함께 운동하는 오픈 매트에서 알게 된 학생을 운동을 빌미로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인 남자가 새벽이나 뭐 시간이 어느 때든 불렀으면 안 왔을 텐데 사실 남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해당 관장 밑에서 수련하던 여중생 1명과 여고생 1명이 여러 차례 성추행당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지금 추가 피해자 있는 거를 확인을 했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해서. 경찰은 관장 이 씨를 강간과 폭행,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송치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관장은 성관계는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다른 학생들에 대한 추행은 없었다면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게 제일 큰 것 같은데 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안 나왔으면 좋겠는 바람이 제일 크고. 피해 학생은 주변에 알려질까 무서워 신고 못한 어린 피해자가 더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처벌만큼이나 이런 성범죄자가 다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체육관에서 일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메디케어 제도가 최근 들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메디케어를 무료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 기준은 더 까다로워지고 유지 조건은 점점 더 많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소득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자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건이 함께 적용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민신분입니다. 메디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상 이민신분, 또 하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민신분입니다. 시민권자,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난 경우 난민이나 망명 승인자 등은 정상 신분으로 분류되어 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DACA, TPS 또는 서류 미비 상태의 성인 등은 제한적인 그룹으로 분류되어 혜택이 줄어들거나 추가적인 조건이 붙게 됩니다. 즉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이민 신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혜택 구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부터는 일부 대상자에게 제공되던 일반 치과 혜택이 사실상 사라지고 응급치료만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2027년부터는 월 $30 수준의 보험료 개념이 도입되어 메디켈도 더 이상 완전히 무료라고 보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갱신 주기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즉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6개월마다 자격을 다시 확인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서류 제출을 놓치게 되면 보험이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근로 또는 활동 요건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19세에서 64세 사이의 성인 가운데 19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 일정한 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메디케어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활동은 단순히 직장에 다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는 물론이고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등도 포함됩니다. 즉 한 달에 일정 시간 이상 사회적 또는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다만 임신 중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이 면제됩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지 않으면 메디케어를 유지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러한 근로 의무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이러한 방향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지금 당장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제도가 더 강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일부 대상자는 앞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액의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메디케어이 대부분의 의료비를 거의 전액 커버해주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일정 부분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의료비를 소급 적용해주던 기간도 축소되면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메디케어를 취득하기 위해 자산을 정리하고 은퇴를 준비하는 전략은 점점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혜택은 줄어들고 조건은 늘어나며 일부는 비용까지 발생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자산 은퇴자나 자영업자분들의 경우에는 메디케어 조건에 맞추기 위해 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전략보다는 장기 요양 상황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인 은퇴 자산 설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이제 은퇴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구조를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의료비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됩니다. 메디케어 제도의 변화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은퇴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하더라도
앞으로의 변화까지 고려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4월 17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